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16일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좀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어제도 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 블랙리스트 수사의 이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교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이 관련 부처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특히 여가부가 말이죠, 작년에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에 대한 이 공약 지원을 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 여가부의 선거 일종의 개입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다른 부처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유사 사례를 검찰에 통보해달라, 협조해달라, 이렇게 공문으로까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도요, 이제 오늘 이 백현동 사건 이 압수수색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이 긴장의 도를 벗어나서 이 과거에 자기네가 문정권에서 했던 수사들 전부 이 기획 보복 수사였다, 이것을 이제 실토하고 나섰어요.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상호 입을 통해서. 우상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거 우리가 다 해봐서 알아. 이거 기획 수사하는 거야, 보복 수사야.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막가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무슨 행사가 열리냐면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시상식이 열리니까 당연히 이제 참석해야 되잖아요.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들하고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했는데, 이거 지금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 중대한 범죄 수사라고 하고 있는 건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 보복 수사, 정치 보복, 이거 국민들이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럴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임무 수행의 일환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에 관해서도 이 언급을 같이 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워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은 뭐냐?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경찰과 검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백운규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어젯밤에.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 본인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부패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해서 국회에서 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누가? 조홍천 의원이 발의했어요. 이러한 야권의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서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해 왔고,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 이러한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건 삼권 분립의 위반이다. 우연적 요소가 있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도 밝힌 바 있는데, 이 한동훈 장관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 이 얘기는요, 삼권 분립 원칙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서 유린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구선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사전에 말을 하면 오해만 사고 잘 준비하겠다. 이러면서 말을 많이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위원 수원의 연구위원 자리, 유배지로 지금 인식되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갖다가 지금 4명이 정원인데 5명을 늘려서 9명으로 지금 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요, 형사사건이나 감찰사건이 계류가 되면 사직을 공표한 사람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되는데, 규정상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고, 그 직위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을 하는 것인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그 직위에 두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 차기 선호도 여기에서 3등까지 지금 가지 않습니까? 이 3등까지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관심이 없다. 예, 그러면서 오로지 열심히 일을 할 뿐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초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이 입장문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또,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우상호 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양심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관련 수사는 철저한 기획수사다. 내가 정권을 잡아봐서 우리가 안다.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네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의힘 그 당시 야권을 대상으로 정치 보복했다. 이거를 실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기다렸다는 뜻이요.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철저한 기획수사로 보수 죽이기 정치 보복을 장했다는 것을 자기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 치고 있어요. 오늘 우상호 위원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겠느냐. 자신들이 민생 문제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이런 식의 수사 국면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요. 민생 돌파 어려우니까 수사 국면으로 공포를 조성해서 보복 수사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윗선과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이 압수수색, 이거는 철저한 기획수사고 무리하게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도 정권을 잡아와서 알고 있고 속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꺼번에 싹 다 한다는 얘기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죠.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죠. 백현동 수사하죠. 그 다음에 성남 fut볼 수사하죠. 법카 수사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기네가 지금 몰릴 대로 몰린 수사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서 이건 보복 수사야.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어. 우리 야권 여러분들 뭉쳐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길게 장문의 입장으로 내놨는데요. 여론을 추동하는 정치 선동 획책을 멈춰라. 그 결론은 조국 사태 시즌2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기다림과 반성이다. 과거를 돌아보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정치 보복 타령 이건 하루아틀이 아니다. 혁신한다는 약속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만 반복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이쯤 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볼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 제대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요.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운규 영장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좋아해야 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영장 기각 사유서를 봤는데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 소명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눈이 더 갔다.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영장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하고 본안 재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죄 심증을 갖기에 충분한데 상당량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서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부분 이거는 수사도 웬만큼 됐는데 다만 몇 가지 쟁점이 해결 안 됐다는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닌 거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좋아해야 될지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는요. 좋아하는 부분은 기각된 부분이고 걱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 유죄 인정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방점은요. 좋아하기보다는 걱정하는 측면에 저는 조 의원의 입장은 거기에 방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조응천 의원도 지금 현재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윤석열식, 한동훈식 몽골 기병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특수부 위주 검사들 중용했던 이유가 이 몽골 기병식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보복수사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일제히 말이죠. 치유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계파를 막느라고 전부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보복 수사다. 근데 이 보복 수사는 뭐냐? 자기네들 해봐서 다 안다. 예, 그러니까 지난 5년 내내 국정농단, 그렇죠? 사법농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정원장 구속 이런 것들이 보복 차원에서 보수 죽이기 수사를 했다. 이것이 이제 한순간에 다 탄로가 난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치졸한 5년간의 정권이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국 중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열으라고 했고, 그래서 대검에서도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지난 14일 날 중징계를, 심의를 했습니다. 중징계. 중징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견책, 감봉 같은 경우는요, 경징계에 해당되고, 정직, 강등, 파면이 중징계에 해당되는데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이거를 보고를 했고, 이 법무부에서는 말이죠, 이 중징계, 즉 정직 처분, 이 징계를 당분간 보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 김학의 불법 이 출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직 처분의 징계, 일단 이 징계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효가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 자,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윤이 징계가 정직까지 이제 이 결정이 났다는 점.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는요. 이성윤이가 갈 곳은 역시 구속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5년 내내 애완견 1호 역할을 해온 사람이 바로 이성윤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결국은 사필 규정입니다. 유가족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에 순직 처리도 못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말이죠, 법원에서 순직 처리를 해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데, 그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물론 그 법 판결 이전에 이 정보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항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피살됐고 실종이야. 그러니까 피살된 것이 이제 맞는데 자진해서 월북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유족의 뜻대로 말이죠. 정보 공개 청구한 대로 1심 판결대로 하나씩 둘씩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오늘 해경과 그리고 이제 군 당국에서요. 유족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안보실에서도 또 이 해경에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경에서는요. 그동안에 쭉 아직 여전히 계속 수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부로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순직 처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절차가 전부 다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해경 발표문을 보면요.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예. 그래서 이 자진 월북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 북한으로 도망갔다. 이게 그 당시 해경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오늘 뒤엎은 것이고요. 그 안보실에서도 오늘 항소 취하 결정을 이제 했는데, 이 유족에게 제대로 이 사망 경위도 알리지 못한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에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도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항소 취하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관되어 있어서 이전 정부의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정보 공개가 어렵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진 월북이 아니고 이제 순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냐? 당시 이 국가 이 관련 기관들, 국방부라든가 해경, 그 다음에 안보실, 문재인, 누가 어떤 경위로 이렇게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이제는 추궁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이미 취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 방조죄, 여적죄 이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도 이제는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전효욱 전 의원 아주 날카로운 논평을 자주 하시는데 어제 블로그에다가 뭐를 올렸느냐,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 장선인요, 뭐 이 봉하마을도 가고 그 다음에 양산 사저도 가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을 쭉 만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덥수룩하게 수염을 쭉 기르고서 두 분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효욱 의원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좌파들은 변신 변장에 능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월드클래스다. 월드클래스다. 그러면서요, 문재인과 김동연의 변신은 유죄, 이런 제목이 그래서요, 덥수룩한 수염에 개량 한복, 그리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그럴듯하게 변신했다. 예, 저들의 정치 그 시작과 끝은 같은가 보다. 김 당선인도 봉화 찍고 양산까지 감성파리로 초지일관했다. 봉화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석을 부여잡고 비극의 씬스틸러를 시작으로 부부 동반으로 눈물 콧물을 찍으며 이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요, 이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여의도 요괴로 불렸던 박 원장, 그만두자마자 절대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다. 그중 백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날 임명한 것은 내 입을 봉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인데, 만일 박지원 입막용으로 국정원장을 시켰다면 이보다 무거운 반국가 범죄는 없을 것이다. 참 제대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이 전효욱 전 의원은 박지원 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도 이제 올리면서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말처럼 박 전 원장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해서 좋아 죽을 듯이 사진을 찍었다. 저들은 왜 저럴까? 대체 입막용역으로 국정원장직을 주었다 하진 않나. 아마도 숨길 것이 많기 때문에 저지른 죄가 스스로 생각해도 만만치 않아서일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 전효욱 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문재인, 김동연, 그냥 1타 3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김동연 당선인이 14일 날 양산을 가가지고 환담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이 봉하마을도 갔어요. 거기서 참 덕담 많이 들었다. 그래, 앞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매진해 달라. 이렇게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 말씀도 했다. 그리고 국민 통합도 얘기를 해 주셨다. 그러면서요, 갈라져서 반복하고 있는 정치판에 대해서 통합의 정치에 대한 말씀도 주셨다. 그리고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겠다 그랬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잘 새기는 거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김동연 당선인한테 지금 바라는 최고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법 비리 행위와 관련된 자료들이요, 먼저 본인이 스스로 다 찾아서 경찰과 검찰에 넘겨라. 저는 그런 일을 우리 국민에게 약속해라. 그리고서 그 내용을 페북에 올려라. 그게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만나고 나서 페북에 올린 글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또 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취임 연설을 했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이 얘기를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